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할게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 A와 1 사이 만나는 곳에서 선택해서 굴림, 정렬은 가운데, 바로 가운데 정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만 여기서 숫자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하고 쉼표 형식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목 삽입에 도형 가서 십자형 도형을 먼저 가지고 오고요. 찍고 오프셋 오른쪽이라는 도형의 그림자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굴림 24 검정 굴림 글자 색은 검정, 그 다음 여기에서 채우기 노랑,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굵게. 가운데 정렬은 요거랑 요거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셀의 결제란 만들래요. 제 작업 가서 3칸, 2칸 해도 되고 너희들 하던 대로 해도 돼요. 쭉쭉 없애고 여기 얇아야 되죠. 자, 했으면 가운데 정렬 한번 눌렀다 한 번 더 누르면 더 좋고요. 그 다음 여기 가서요. 글꼴 굴림 선생님 여기 꼭 잊지 말라 그랬어요.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 글꼴 바꿨는지 테두리 선 넣었는지 가운데 정렬됐는지 꼭 확인하고 이게 다 됐으면 복사하세요. 일작업 가서 붙여넣기 그림으로 붙여넣기. 자, 그래서 얘가 H부터 어디까지? J까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무 시간을 조금 늘려주면 되겠네요. 자, 하고 J 작업에서 여기서 어떻게 지우라고요? C부터 F까지 쭉 끌어서 오른쪽 삭제하면 창이 나오지 않고 삭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주황으로 채우기 하시오. 여기 그 다음에 어디 부분? 여기 옆체명 여기 선생님이 아직 안 썼네. 자, 요거 주황으로 채우기 합니다. 병합하는 것도 채우기 했는데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여기다 찍고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여기는 목록. 그 다음 어디 부분을 넣으래요? C5에서 C11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그리고 얘는 첫 번째 거 선택하래요. 그 다음에 셀 서식으로 E5에서 E12에다 뒤에 명 적으래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가서요. 주표준 아니면 샵컴마 샵샵력. 왜냐면 숫자니까 문자일 때는 여기 요런 문자다 그러면 골뱅이 찍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선 주표준 뒤에 명. 왜냐면 쉼표가 없으니까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 D5에서 D12 여기 부분은 이름 상자를 분류로 이름 정의하래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선택해서 모든 테두리 주고요. 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주고요. 누구만 얘네만 선택해서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줍니다. 나중에 해도 돼요.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여기 테두리 주는 거 오른쪽 셀 서식
테두리 가서요. 요거 찍고 요거 찍고 하면 됩니다. 굵은 선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돼요. 얘가 여기 선택되어 있고 선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면 지금 앞부분은 다 했어요. 적어도 이렇게만 해도 100점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위 구할게요. 자, 여기 순위. 자, 입찰 가격의 내림차순 순위래요. 선생님 얘기했죠? 요걸로 내림차순 순위를 할 건데요. 순위는 내 점수만 알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몇 점인지도 알고 있어야 순위를 구할 수 있다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는 랭크 점 EQ 더블. 자, 어떻게? 내 입찰 가격 먼저 찍어요. 쉼표. 내 입찰 가격 포함해서 마지막까지 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뭘 줘야 되죠? 얘는 바뀌지 말라고 F4키 바로 눌러줘야 되죠? 그 다음 쉼표. 내림인지 오름인지 나왔어요. 내림. 가로 닫으면 돼요. 랭크는 내 거 찍고 전체 아니면 그리고 내림차순 순위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두 번째 거 맞네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니까 쭉 끌어준 다음에 굵은 선 되는 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거 찍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접수 1, 접수 2, 접수 3으로 하래요. 아, 요거는 처음 나오는 함수네요. 자, 그럼 보여줄게요. 추즈라는 함수 먼저 보여줄게요. 추즈라는 함수는 여기에 있는 여기 점수가 이 넘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넘버를 하고 쉼표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초이스 하면 돼요. 자, 여기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언제든 쭉쭉쭉쭉 계속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있는 숫자가 만약에 1이라는 답이 나온다? 그럼 누가 여기에 있는 답을 해? 만약에 여기에 있는 숫자가 2야? 그럼 2일 때 답을 해. 여기에 있는 숫자가 3이야? 그러면 3일 때 답을 해.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만약에 10이라는 숫자를 적었을 때는 어떻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해서 10일 때까지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주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지금 책에 보면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볼게요. 입찰 코드 중에 다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만 필요해요? 얘만 필요해요. 마지막 글자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어떻게 하래요? 접수 1이라 하래요. 근데 얘는 1이 아니라 마지막 글자가 3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2일 때는 접수 2로 하라 그러고 그 외에는 접수 3으로 하라고 나오죠? 지금 보면 이 뒤에를 숫자를 보면 1, 1, 3, 1, 2, 3, 1, 2,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추주를 열어서 어떻게 3일 때까지 여기가 어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적어주면 돼요.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숫자가 중요하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어떤 함수로? right라는 함수로 합니다. 자, right는 이미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right는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다 필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right는 오른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오른쪽에서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주소를 먼저 찍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B5죠. B5라는 주소를 먼저 찍어주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뒤에 들어가는 건 몇 개? 오른쪽에서 내가 몇 개 필요하냐고. 1개 필요합니다. 왜냐면 숫자 1, 요게 필요하는 거니까. 가로 닫으면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중에서 얘만 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첫 번째 같은 친구는 1이기 때문에 얘는 답이 접수 1이 되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는 추주함수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덱스 넘버라고 그러죠. 인덱스 넘버. 얘는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지금 입찰 코드의 마지막 글자 라이트. 얘는 텍스트 먼저 가르쳐 주래요. 텍스트 찍었어요. 쉼표 넘버. 오른쪽에서 라이트가 오른쪽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이제 몇 개 필요한 글자 수니까 1개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쉼표 밸류 1 무슨 뜻이에요? 1일 때.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숫자가 1일 때 답을 적어 이 뜻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요? 근데 얘들아 접수 1이 문자니까 꼭 문자 속에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자, 접수 1, 그 다음 쉼표 2일 때는 접수 2, 쉼표 여기 나오죠. 밸류 1, 밸류 2, 이제는 밸류 3, 3일 때는 어떻게 하래요? 접수 3. 외에는 더 적어줄 필요 없죠? 4가 나오지 않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렇게 얘는 숫자가 1이니까 접수 1이 나오네요. 얘도 접수 1이 나와야 되지만 얘는 접수 3이 나와야 돼요. 한번 볼게요. 쭉 채우기 핸들하면 이렇게 클릭해서 서식 없이 채우기 여기까지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접수 1, 접수 2 제대로 나왔죠? 자, 하면서 선생님이 라이트 함수 RIGHT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몇 개예요? 클릭해서요. 쉼표 선생님 만약에 3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몇 개 뽑으란 얘기예요? 하나, 둘, 셋, 3개 뽑으란 얘기죠. 엔터를 땅 치면 요렇게 뒤에 있는 거 3개가 나와요. 자, 이게 라이트 함수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왼쪽에서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레프트라는 함수예요. 얘는 이미 왼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는 한 다음에 똑같습니다. 레프트 먼저 하고요. 처음엔 찍어줘요. 원하는 거 있는 곳을 찍어주고요. 똑같아요. 이번엔 왼쪽에서 몇 개. 나는 CL 2개 필요하다. 그럼 2라는 숫자 적으면 CL만 답이 되겠죠. 요렇게 왼쪽에서 내가 필요한 거 찾을 수 있는 함수는 레프트, 오른쪽에서부터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게 바로 라이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얘들아 아닌데 나는 요 가운데에 있는 요 숫자가 필요한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L 빼기 2까지 필요한데 가운데서부터 뽑는 함수는 없을까? 있습니다. MID라는 너희들 미디엄이라고 하지요. 중간에서부터 찾을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미드 먼저 해주고요. 똑같이 처음엔 텍스트 먼저 가르쳐줘요. 내 거 뽑아야 되는 친구 먼저 찍고요. 쉼표.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들어갔냐? 스타트 넘버. 왜냐하면 중간이기 때문에 네가 필요한 게 몇 번째부터 있니? 이 뜻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L 빼기 2 찾는다 그랬죠? 그럼 L이 몇 번째부터 시작하는지만 해주면 돼요. CL. L은 2번째부터네. 그럼 스타트 넘버는 2. 쉼표. 이제는 뭐예요? 몇 개. 필요한 게 몇 개야? 이 뜻이죠? 그럼 L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3개 필요하니까 3개. 가로 닫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찾을 수 있는 함수가 미드입니다. 그래서 left, right, mid는 이렇게 추주나 if에다가 왼쪽에서 필요한 걸 뽑아서 그게 뭐이면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 함수는 기본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관리업체 평균 근무 인원이네요. SUMIF와 COUNTIF 들어갔습니다. 자, 평균을 하려면 선생님 뭐라 그랬죠? 평균은 합계 나누기 인원수, 이게 평균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면요, SUMIF가 뭐 하는 함수예요? SUMIF가 조건에 맞는 친구를 합계하는 친구. SUMIF는 조건, 그 다음에 더할 줄, 요거 나누기 COUNTIF. 얘는 뭐 조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볼게요. SUMIF 먼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찍고는 SUMIF 조건줄 관리업체의 평균 근무 인원이에요. 조건줄은 관리인 친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쉼표 누구? 관리를 이렇게 찍어줘도 되고, 선생님 뭐라 그랬죠? 여기다가 관리를 찾아줘도 된다 그랬어요. 쉼표 그 다음 어디? 평균 근무 인원이에요. 여기서부터 어디? 여기까지 더할 줄. 그러니까 이 중에 관리인 7명 더해줄 거고 6명 더해줄 거고 5명 더해줘요. 이 함수 평소에도 많이 쓸 거예요. 자, 요렇게 하고 가로 닫으면 SUMIF 끝났어요. 그 다음에 나누기 한 다음에 이제는 어디? COUNTIF. 솔직히 말하면 COUNTIF는 앞에 거 다 똑같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끌어줘도 돼요. 이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해도 돼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 뭐 관리 찾아라, 그거에 개수를 세어라, 이 뜻이니까 얘는 더할 줄이 필요 없죠?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 중에서 관리가 하나, 둘, 셋 바로 셀 수 있기 때문에 COUNTIF는 SUMIF에 비해서 인수가 하나 덜 들어갑니다. 자, 엔터를 땅 치면요, 볼래요? 5, 그 다음 6, 그 다음 7, 요게 3개 했더니 여기에 평균이 6명 나오네요. 자, 그런 다음에 AND 연산자와 명을 붙이래요. 그럼 여기 답 나왔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래요? AND 연산자 다음에 명이라고 붙여주면 되죠. 함수 뒤에 내가 글자 넣으려면 꼭 매개체인 AND 연산자 필요합니다. 자, 최저 입찰 가격이래요. 민이래요. 는 민. 요거는 꼭 맞춰주세요 하는 문제죠. 맞춰주세요. 최저 입찰 가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이 중에 가장 작은 값은 요거 맞지요? 항상 하고 나면 얘들아 한 번 더 확인 좀 해줘. 내가 제대로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D썸이네요. D썸. 앞에 D 들어가는 애. 청소업체의 총 근무 인원이야. 자, 는 D썸. 데이터베이스 전체 끕니다. 적어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끌어줘야 돼요. 청소가 들어가고 근무 인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끄면 되겠네요. 앞에 D 들어갔으니까 머리를 포함해서 쭉 끌어주라 그랬죠?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했어요. 쉼표 필드, 내가 더할 줄, 더할 필드 하나, 둘, 두 번째 또는 근무인원 찍어줘도 된다 그랬어요. 쉼표, 이번엔 조건 어디? 분류가 청소업체인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청소가 16명, 10명. 요거 그 다음 맞나요? 그럼 26? D썸이니까 다 더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체가 클래닌 근무 인원 한번 해볼게요. 는 VLOOKUP 내가 먼저 찍어줍니다. 쉼표 업체에 대한 근무 인원이니까 어디부터? 업체부터 근무 인원까지 끌어줘야 되죠. 머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쉼표 인덱스 번호래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있는 근무 인원 필요합니다. 쉼표 정확히냐 유사일치냐 정확히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럼 근무 인원 나왔고요. 자, 이제 마지막 조건부 서식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주고요. 근무 인원이 10 이하이래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한 다음에 근무 인원 여기 찍고요. F4 땅땅 2번 그 다음에 10 이하 작거나 같다 10 했으면 서식 가서 바람과 굵게 확인하면 됩니다. 차 표시 떴네요. 그건 요 두 줄이 공간이 안 맞아서죠.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경계선에 두고 더블 클릭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뒤에까지 아예 할게요. 자, 그러면 제2 작업해야 되니까 입찰 코드부터 어디까지 쭉 해서 H12까지 복사해서 컨트롤 C 해서 제2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기 열에 맞춰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자, 붙여넣기 했으면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분류가 청소이거나 그러면 분류 들어가야 돼요. 소장 반장 급여가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여기. 근데 얘들아 여기 먼저 찍고 여기 찍을 때 컨트롤 키 미리 누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찍을 땐 그냥 찍고요. 이제 두 번째 거 할 때 찍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여기까지 찍고 복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여기를 찍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찍고요. 요거 찍고 복사. B14부터 B13부터 갖다 놓으라 그랬죠?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자, 분류가 청소이거나 그러면 여기다 청소 이거나예요. 그럼 여기다 적으면 안 돼요. 밑에다 적어야 되죠. 소장 반장 급여가 350만원 이상 그거나 같다 3500000 인 자료에 입찰 코드, 근무 인원, 입찰 가격, 근무 시간만 가지고 오래요. 그럼 입찰 코드, 근무 인원, 입찰 가격, 근무 시간 요거 4개만 선택해서 복사. 물론 복사 안 하고 써도 됩니다. 여기다 컨트롤 V 이렇게 하고 준비가 다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 여기서부터 선택하고 데이터 고급 여기다 필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필터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조건 범위 자 목록 범위 조건 범위 갖다 놓을 곳 자 목록 범위 조건 범위는 여기 그다음 복사 위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 자 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더블 클릭해서 꼭 확인해 주고요. 자, 다 됐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하래요? 표 서식.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 하래요. 홈에 가서 페인트 통에 채우기 없음 하고요. 그 다음 표 스타일 가서 보통의 7로 하래요. 표 서식 가서 보통의 7 선생님처럼 중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버전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80점이에요. 다음 피벗 테이블 갈게요.
자, 1작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끄는 거예요. 그 다음 삽입 피벗 테이블. 자, 어디에다 갖다 놔야 돼요? 기존 워크시트에 3작업에 B에 2를 찍습니다. 하고 확인.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자, 분류 갖다 놓고 아마 선생님하고 같이 여러 번 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업체명, 그 다음 입찰 가격. 여기까지 오면 거의 다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업체명의 개수는 잘 구했는데요. 입찰 가격이 합계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거 더블 클릭해서 평균으로 바꿔주고, 여기가 잘려버리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간 월이라고 써주라 그랬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무 인원 그룹화래요. 여기 첫 번째 거 선택하고 오른쪽 그룹 시작이 5로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끝이 몇으로 끝냈냐? 25로 끝났고요. 5 빼기 11까지니까 몇 개씩 올라갔어요? 10. 5에서 12가 됐어요. 그러면 몇씩 올라갔어요? 12에서 5를 빼면 돼요. 그러면 7 올라갔죠? 아이고, 여기가 25고 단위가 7.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5하고 12 요것만 앞에 있는 것만 판단하면 돼요. 자, 5에서 몇이 올라갔는지. 자, 그래서 그룹화 했습니다. 분류 누구? 얘를 청소 먼저 오게 하래요. 얘 지금 경비가 먼저 왔는데 청소 먼저 오게 하라는 얘기는 내림차순 하라는 얘기죠. 청소 먼저 왔어요. 그럼 여기는 분류라고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근무 인원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 요거는 오른쪽 뭘로 옵션 들어가야 되죠. 여기서 3개 해야 돼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 체크, 빈셀 표시, 빈셀 표시는 별 3개래요. 그 다음 요약 및 필터 가서 뭐 해줘야 돼요? 행의 총합계 지우래요. 이렇게 3개 해줘야 됩니다. 옵션에선 3개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병합 가운데 맞춤, 빈셀 표시,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는 것까지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선택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끌어주고 별표가 가운데로 오려면 홈에서 가운데 정렬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콤마 형식을 눌러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오도록 합니다. 자, 요게 됐으면 피벗 테이블 제대로 됐는지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고. 자, 끝났죠? 자, 수고하셨습니다.